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이렇게 출시 이벤트를 했고, 사실 저는 사이버 트럭을 그렇게 막 다루지는 않아 왔어요. 제 유튜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냐면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살까? 사실 막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는 않아 왔는데, 리뷰를 보니까는 그냥 마음이 확 달랐습니다. 갖고 싶다. 와, 이렇게 갖고 싶을 수가 있구나. 트럭이 갖고 싶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그런 차라고 볼 수도 있죠. 훌륭한 유튜버 분들께서 정말 좋은 리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하는 리뷰도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뤄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좀 덜 중복적이게 느껴지실 만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버 트럭 홈페이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렇게 다뤄준 유튜버는 또 많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스펙이 나오죠. 11,000파운드 끌어당기는 게 이 정도 스펙이고, 주행 가는 거리 340마일, 제로 60마일이 2.6초. 다 미국에서 쓰는 단위라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잉 캐패시티 이렇게 끌어당기는 능력인데, 보기 쉬운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5톤입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EPA 기준으로 340마일이니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123kWh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배터리에 비해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안 좋은데, 그도 그럴 것이 얘는 트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트럭 치고 이렇다, 트럭 치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 진짜 트럭이기 때문에. 3.1톤이죠. 차가 모델 X보다 거의 600, 700kg 정도 더 무거운 그런 차고요. 외국에부터 딱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가 무려 제로 60마일이 2.6초다. 얘는 사이버 비스트 추리미 때, 그러니까 트라이모터일 때 가능한 것이죠. 이거를 끌어당기는 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 트럭 중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포드 F150하고 리비안 R1T 정도 있겠죠. 그래서 토잉 캐패시티 찾아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얘네들도 다 이제 10,000파운드, 11,000파운드 딱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리비안이랑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는 얘네 딱 봐도 이제 F150이 320마일, 리비안 R1T가 314마일인데 걔보다 더 길죠. 듀얼 모텔 기준으로는 이제 340마일인데, 좀 재밌는 게 여기다가 배터리 팩을 추가를 하면은 약 150km 가까이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트럭의 적재 공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많이 쓰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비용도 거의 한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뭐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V2X 쪽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를 에너지 스토리지로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배터리팩까지 추가해가지고 쓰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저 왜 이렇게 멋있지?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가지고 12인치, 그리고 이럴 때 갈 때는 17인치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에어 서스펜션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12V 시스템, 이제 트럭에서 쓰는 뭐 24V 시스템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거를 좀 구현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전장을 40V 시스템에 적용을 한 거예요. 볼 수 있는 양산차 중에 거의 뭐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시거잭이 12V잖아요. 상용 트럭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덤프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24V를 쓰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그런 차들은 전장 쓰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압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뭐 전류 선도 약간 좀 좁게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또 효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이버 트럭은 더 나아가서 48V 시스템.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전장 시스템 48V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첫 적용이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 페인트 노 칩. 진짜 문콕 걱정이 없죠. 이거 뭐 더 뭐 설명을 드려야 되란가? 망치로 두들겨도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머 글라스. 이거 처음에 공개할 때는 유리구슬 던졌다가 깨진 거를 보았었는데 야구공이 70마일 속도로 갔을 때 버틴다라고 하죠. 이제 그래도 이게 각도라든지 속도에 살짝만 달라져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 차에 비해서는 단단한 유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장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총의 구경에 따라서 뚫리는 것도 있고 안 뚫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단단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파운드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로드는 그러니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2500파운드가 어느 정도 되냐 대략적으로 이제 1톤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1100kg까지 운전자 포함해가지고 싣고 갈 수가 있고 끌어올 수 있는 거는 5톤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전 이거 보고 와 진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일단 테슬라 사이트입니다. 이거 다 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르쉐 911이라고 뭐 드래그를 하는 건데 뭐 테슬라가 자주 하는 거니까 뭐 일상적인 뭐 드래그 거구나. 테슬라가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 테슬라가 911을 이겼으니까 이런 영상 올리겠거니 뭐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반전이 있다. 역시나 반전이야. 그냥 뭐 사이버 트럭이 그냥 트럭인데 빠르네? 야, 트럭인데 911을 따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사이버 트럭 잡았죠? 잠깐만. 야, 마치 이런 거죠. 야, 내가 너보다 빨라. 내가 너를 업고 가도 네가 뛰는 것보다 빨라. 이런 거죠. 와, 이렇게 끌고 가도 제로백이 빠르다. 이건 진짜 포르쉐한테 엄청난 굴욕일 것 같은데요. 911의 가장 뭐 베이스 모델이겠죠. 그런 거를 고려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굴욕이죠. 아니, 내가 너를 끌고 가도 너보다 빠르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와, 이 정도로 뭐 페이로드라든지 이렇게 땡기는 것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트럭이다. 얘는 본질적으로 트럭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프론트 트렁크 쪽도 있고 이렇게 적재할 곳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도 하고 캠핑 가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아지고 열리고 뭐 그렇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테슬라답지 않게 그래도 상세하게 만들었네요. 이 정도까지 안 만들었네. 그리고 이제 파워 유어 사이트 드디어 테슬라의 V2L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V2L 가지고 한 10번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V2L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거 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테슬라도 드디어 V2L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스펙이 상당해요. 총 아울렛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는 게 더 낫겠다. 이제 파워쉐어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딱 봐도 사이버 트럭에 V2L 이용해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기 연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V2L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 V2L 하면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가 떠오르실 건데 현대기아의 V2L의 최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3.5kW. 사실 3.5kW 이 정도도 좋은 스펙이에요. 거의 한 17, 18A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리비안 R1T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전기 트럭들 V2에 지원하는 거 보면은 아웃풋이 거진 막 9.6kW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단위가 달라 그냥. 그 정도로 이제 V2L이 현대가 V2L로 많이 광고를 하겠는데 다른 애들 내는 거 보니까는 뭐 트럭이긴 하지만 막 9.6kW 출력 그렇게 내는데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냐? 테슬라는 그러면은 몇이냐? 11.5kW. 와 11.5kW. 아웃풋이 대단하죠. 물론 V2L이 사실 쉬운 기술이냐 쉽지 않은 기술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막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가 잘하는 것은 이거를 통합 제어로 ICCU라고 하죠. 이제 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기술이 될 뻔하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도 생기고 지금 ICCU 쳐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쪽인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막 그렇게 막
정말 심도 있기 어려운,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제로백 막 2초 안을 찍는 그런 모터 기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테슬라는 왜 그동안 이 V2L을 내놓지 않고 사이버 트럭에 내놨냐? 뭐 필요가 없었겠죠. 필요가 있었으면 그렇게 내놨을 건데, 테슬라 입장에서 굳이 V2L을 쓰지 않더라도 뭐 잘 사가니까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거니.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무료 슈퍼차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를 내놓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예외죠.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게다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무료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100%일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V2의 스펙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 메인으로 되어 있는 아울렛을 보면은 11.5kW까지 지원하고 9.6kW 얘도 그 정도 좀 찍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잘하고 있는 게 이런 연동 같은 것이죠. 뭐 월 커넥터, 그리고 파워월, 사이버 트럭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정말 거대한 에너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나는 저장할 수 있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동된 다른 제품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 이걸 다 만들어낸 게 바로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무튼간에 테슬라도 V2L이 이렇게 들어왔고, 보면은 참 차 안에서 UI, UX 간의 이런 연동 같은 것들도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플이라든지 테슬라 안에 내부 소프트웨어, 그리고 리모트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해 놓고 사이버 홈, 이틀 동안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참 테슬라는 직접 타보시고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UI, UX를 계속 개선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좀 더 편해지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까지 테슬라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V2에 됩니다가 아니라 V2에 돼, 그걸로 어떻게 연동을 시켜줄까? 라는 게 바로 테슬라와 다른 모 브랜드와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간 V2L에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제 테슬라가 V2L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지, 이 정도면. 아무튼간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파민 제로백 얘기 식상하죠, 이제 제로백은. 실내는 진짜 심플이즈 베스트 그 자체. 스크린도 18.5인치, 그리고 UI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부러워, UI가. 이거 어떻게 좀 비슷하게 안 되나? 크리스마스 때 좀 비슷하게 업데이트 해주면 안 될까 싶은데, 근데 딱 봐도 사이버 트럭에 어울리는 그런 UI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 3Y, SX와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적용시켜주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거 있죠. 나중에 테슬라 앱스토어가 진짜로 활성화가 되면은 사이버 트럭 UI를 넣어줄게, 어떻게? 네가 돈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캠핑하는데 말할 필요 있습니까? 최선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약간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박이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공조기를 돌려서 차 안에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위에다가 텐트를 쳐놨습니다. 이 트럭 위에다가 여기다가 텐트를 친 거죠. 그게 이 바깥과 이 실내 캐빈 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지에서 그냥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실내에 공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내랑 좀 연결이 되면은 그 안락함 자체, 그러니까 진짜 실내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밖에 이렇게 타프는 칠지은정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실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진정한 차박이라고 보기는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동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지금 모델은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여기를 좀 어떻게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옵션, 그러니까 밖과 안을 딱 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설계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 잘 수는 있겠죠. 워낙 큰 차니까.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좀
여기까지 좀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캠핑에 생각 없는 사람도 캠핑하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 공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좀 더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이게 주문 옵션 보면은 이제 후륜 구동 모델, 이제 올휠 드라이브, 듀얼 모터,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 트라이 모터가 확실히 제로백이 빠르기는 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럭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좀 낮습니다. 보통 이제 모델 3, 모델 X, 모델 Y, 모델 S 이런 차들에 비해서 트럭이니까 감안해야 되고요. 다만 얘는 엄청난 페이로드 그리고 토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어휠 드라이브는 2025년에 생산이 될 거고요. 약간 레인지가 좀 많이 낮네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무조건 듀얼 모터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온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테슬라 최초로 800V 시스템을 적용한 차가 바로 사이버 트럭이 되었습니다. 아닌가? 세마인가? 근데 세마는 약간 좀 노네니까 정말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제 800V를 적용했는데 4680 배터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800V 시스템을 씀으로써 테슬라 슈퍼차저 V4에 몰렸을 때는 350kW까지의 그런 속도를 실제로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배터리가 123kW이잖아요. 3시레이트 정도 하면은 딱 360 그쯤 나오죠. 와,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참고로 이제 모델 3, 모델 Y 85kW 정도 되니까 여기다 3시레이트 찍으면 딱 250kW 나오죠. 우연일까?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일단은 800V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게, 먹여줄 수 있는 게 슈퍼차저 V4예요. V4는 1000V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쏴주는 전류도 V3 못지 않죠. 그래서 최고 속도는 이렇게 뭐 낼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C레이트가 약간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이버 트럭 들어간 배터리가 123kW씩. 근데 테슬라가 기존에 써오던 게 3C레이트.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주가 나오지? 테슬라는 딱 충전 속도를 3시레이트까지 최고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최고 충전 속도는 그쯤 되는 것 같고, 물론 공홈에는 아직 슈퍼차저 V3 기준으로는 250kW가 찍히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테슬라가 다른 쪽에서 광고하는 거 봤을 때는 350kW로 거기에 준하는 속도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조향할 때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갔다. 그래서 모델 S 수준의 이런 유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뭐 돌 수가 없죠. 유턴 할 수가 없죠. 이게 차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거의 뭐 이런 트럭에는 필수가 아닌가 싶은 기능도 잘 들어갔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이런 것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차도 공개하면서 액세서리도 팔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진짜 캠핑 하신 분들은 다 무조건 샀을 만한 그런 제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페인트 필름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살벌합니다. 이야, 살벌해요. 근데 이건 하고 싶다. 살벌하지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하죠. 양산차 중에는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측으로 돌리면은 차도 물리적인 그런 기어를 이용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물론 그 안에 전자기적인 뭐 이런 파워 스티어링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살짝만 힘을 줘도 이런 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휠을 돌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링 시스템은 실제로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이 바퀴, 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측으로 내가 살짝 돌리면은 그 전자기적인 신호로 이 휠을 돌리는 거지, 물리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만 밟는 만큼 브레이크 쪽으로는 전자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네, 미래 차량을 위한 신개념 조향장치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 양산 개발 현황해가지고 만도에 우리 이제 훌륭한 연구원분들께서 이렇게 저널에다가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다 쉽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 이거 구글 치면 나와요. 저 구글에 살짝 찾은 건데 뭐 이런 거죠. 특징과 장점이 이렇게 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휠 입력각에 상하도록 조향각을 직접 제어함으로 정확한 조향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향계의 컴플라이언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과 응답성이 되려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하나라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로 인해서 뭔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자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하면은 돌리는 순간 전자 엄청 빠르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응답성이 좋다.
그리고 물리적인 축 연결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진동이 차단된다. 다만 이제 이거를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동차 게임 하시면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닌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거를 반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주잖아요. 포스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인식하고 여기를 이렇게 진짜 노면 전도처럼 이렇게 들려준다라는 거, 이런 피드백만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운전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성능 제공, 그리고 차속에 따라 조향 기어비를 넓은 범위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의도하지 않은 조향 입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율주행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휠과 스티어링 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회전을 하면은 스티어링이 우측으로 꺾이죠. 근데 자율주행 시대에 만약에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갑자기 자다가 자는 시대가 오겠죠. 레벨 4, 레벨 5 이쯤 되면은 그러다가 살짝 휠을 건드려요. 그러면은 얘가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율주행에서 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앞에 놓여있는 스티어링 휠은 그냥 그대로. 왜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전자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들도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동차는 항상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테슬라는 이거에 비해서 2중, 3중까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백업 시스템조차 뭔가 잘못됐을 때 백업해줄 수 있는 백업의 백업 시스템까지도 만들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술력 한번 믿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자동차 쪽에서는 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트위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비행기. 진작 비행기는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 네, 비행기에서 될 정도니까 이 차에서 적용되는 거 그렇게 막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VW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딱 이 정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길어지면은 여러분들 시간 너무 날리는 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간에, 네, 오늘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